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3월 16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저께도 우리 시장에서 크레딧 스위스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예, 나왔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가가 좋았고, 근데 어젯밤 미국 시장 시작할 때는 이 크레딧 스위스 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면서 다우가 570포인트 이상 이렇게 빠지는 모습까지 나오긴 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 이 스위스 은행인 거죠? 예, 스위스 은행이고 이틀 전에 연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4분기 실적하고 작년 연간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 실적이 썩 안 좋았거든요. 썩 안 좋았고 고객 예금도 상당히 이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은행이거든요. 예, 한 10% 되죠. 예, 거의 10% 되는데 거기에서 자금 조달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대주주가 유증을 해야 되는데 유증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유증을 하든지 아니면 돈 빌려줘도 되는데 빌려주는 것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 새벽쯤에 스위스 은행 국영은행이 나섰어요. 스위스 국영은행이 나서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빠지던 지수들도 좀 반등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국영은행이 산업은행 같은 데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격이네요. 스위스 중앙은행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그러면 매듭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매듭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풀어줘야 될 거는 돈을 거기서 대줘야 풀어주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누가 유증에 참여할지는 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가능성 자체가. 지난번에 SBB도 유증을 하려고 했는데 유증에 실패해가지고 그 사단이 났었고, 이번에도 결국 자금 조달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그 자금을 조달해줘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스위스 1등 은행은 어디죠? UBS입니다. UBS. UBS고 이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시총 자체는 굉장히 작아 보여요. 8.34빌리언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2.1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덩치로는 상당히 큽니다. 덩치는 상당히 크고 역사도 크고요. 스위스 2위 은행이고요. 아까 1위는 UBS라고 말씀드렸었고, 본사는 쥐리에 있고 166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사실 크레딧 스위스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죠? 되게 좋은 은행으로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시총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1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주가가 아마 빠져서 그렇겠죠? 주가도 빠지고요. 이따 보시겠지만 작년에 유증을 50% 이상 했더라고요. 또 유증까지 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론적으로 50%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그래서 이 은행이 전 세계 50여 개국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글로벌 랭킹으로는 자산 사이즈로 봤을 때는 41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우디 국영은행이 9.9%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카타르 투자청이 6.8%, 블랙록이 한 4.1%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임수근 부장님이 크레딧 스위스 출신 아닌가요? 맞죠? 저희 회사에도 CS 출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여파로 또 미국의 은행들 여파로 해서 유럽 주요 은행들의 금주 주가 흐름을 보면은 대체로 도이치뱅크, UBS,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너럴 10에서 15% 내외 정도 며칠간 빠졌고요.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의 주가로 보면은 최근 5년간 보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88% 정도 주가 하락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작년에
유증을 50% 정도 했으니까 네. 50% 빠진 건 당연하고요. 거기다가 실적 악화나 또 고객 예치금 유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줄어드니까 수익원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는 네. 시장에서 당연히 인지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일단은 그 IS 관점하고 BS 네.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고요. 심플하게 보면은 그 이익이 나야 되는데 올해 보면은 순영업 수익 그리고 다른 순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지표들이 안 좋습니다. 이게 어제 그저께 나온 건데 일단은 순영업 수익이 14.92 스위스 프랑이고요. 이게 네. 34.3%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와. 이 탑라인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그 요인으로는 거기 YOY로 지금 거의 다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은행의 가장 주요한 그 수익원인 님 자체가 8.1% 줄었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 수입도 32% 줄었고 트레이딩 레버뉴도 118% 줄었는데 트레이딩 레버뉴 쪽에서 451 밀리언 스위스 프랑 정도가 손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아더 레버뉴도 한 8.6% 줄어서 순영업 수익 쪽에서 34% 줄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탑라인에서 줄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준 상태에서 손실이 확대됐고요. 작년 한 해 손실은 7.3 빌리언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 21년 보면은 1.6 빌리언 스위스 프랑 정도가 또 손실을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러네요. 예, 밑에 보면은 그런데 그 사항을 좀 보니까 21년에는 일회성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네. 위에 보시면 이제 손실 충당금이 4.2 빌리언이 있었고요. 네. 빨간색으로 된 거. 그리고 네. 이제 굿윌 임페어먼트라고 해가지고 영업권 손상인데 그 이전에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굿윌을 잡아놨는데 이쪽을 평가했는데 평가손이 이만큼 있다고 해서 1.6 빌리언을 잡아놨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은 대충 이 회사의 어떤 체력 자체는 넷인컴 기준으로 2018년부터 기재를 해놨는데 2빌리언에서 3빌리언 사이인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런데 21년에는 그 일회성으로 인해서 순손실이 났다고 치더라도 22년에 적자폭 그 손실폭은 7.3빌리언이니까요. 마이너스 7.3빌리언이니까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러네요. 예. 거기다가 밑에 이제 주당 순손실 보면은 작년에도 적자였고 올해도 적자였고 21년에 적자였고 22년에도 적자였고요. 당연히 이제 ROE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네. 그런데 종업원 수는 5만 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른 비용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위에 탑라인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런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이제 BS 관점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보시면은 결국 그 고객 예금 받아서 그걸로 조달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고객 예금 자체가 그 부채 사이드에서 보시면은 연간으로 해놨는데 대충 300빌리언 후반 정도 21년까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채 사이드 보시면 커스머 디파짓이라고 보면은 363, 383, 390, 392고 그런데 22년에 보면은 이게 233빌리언으로 확 떨어지죠. 그 YOY로 40%가 고객 예금이 줄어요. 그렇네요. 예, 이렇게 줄다 보면은 운용 자산 자체가 없어지니까 네. 탑라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봐지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더라고요. 그 위에 제가 그 분기별로 고객 예금을 네. 표기를 해놨는데 1Q, 2Q, 3Q까지 보면은 대체로 300빌리언 후반을 기록을 하게 돼요. 그렇네요. 그런데 4Q에 들어서 갑자기 이게 233빌리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4Q에만 QOQ로 그 고객 그 예금이 37%가 줄게 돼요. 이게 작년 22 1Q, 22 2Q 지금 22 22네. 그죠?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예. 22 3Q 23 3Q인데 맞습니다. 예. 작년에 4Q에 갑자기 확 줄어들었네요. 예. 갑자기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뭐 어떤 요인에서 찾아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예금 자체를 줄여가는 그런 네.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네. 주식 수를 보시면은요. 네. 자본 사이드에서 북밸류 퍼 쉐어 밑에 제일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shares outstanding 보시면은 대체로 이 회사가 2.5빌리언 정도의 주식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21년까지. 근데 22년에 보면은 3.9빌리언으로 주식 수가 확 늘어나게 되잖아요. 무려 53%가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유증을 했다는 말이다. 예, 그죠? 유증을 했다는 얘기죠. 이 유증을 한 게 22년이었네요. 예, 2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구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충분히 줬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것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주가는 50% 이상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 CS가 안 좋다는 얘기가 예. 작년 작년 가을부터 예, 계속 있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쵸? 간헐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간헐적으로 크레딧 스위스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받나 그게 우리가 보면 옛날 우리 어릴 때부터 그죠 예. 스위스는 중립국 예, 그래서 저쪽 국가나 이쪽 국가나 예, 다 스위스에다가 이제 돈을 맡긴다 그리고 예. 전 세계의 부자들은 다 스위스에다가 은행을 터서 예, 그리고 철저한 이제 고객 비밀 보장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북한뿐만 아니라 예. 예, 세계 독재자들 전부 다 이제 스위스에다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긴다 뭐 이랬던 건데 이렇게 예금이 빠져나간 거는 큰 고객들이 돈을 뺀 거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에 있는 캐시 이퀴벌런스 뭐 이런 쪽 네. 뭐, 현금성 자산 부분을 보면은 YOY로 58%가 줄었습니다. 58%가 줄었고 이것도 역시 분기별로 보면은 대체로 한 150에서 160빌리언 사이에 캐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22년 4Q에 표기가 좀 그런데 잘못됐는데 22년 4Q에 68빌리언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4분기에만 QOQ로 가지고 있는 캐시 자체가 50%가 감소했습니다. 이야. 예. 그 50% 감소했는데 유증을 하고도 이렇게 예, 그렇죠. 또 감소를 한 거네요. 예. 유증은 전체 그 연간으로 했을 테고요. 네. 계속 그 고객들의 예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인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테니까 현금성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4분기에만 50% 정도 줄었기 때문에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불안 요인이 확산됐을 가능성은 불보듯 뻔한 것 같고요. 대출 자산을 쪽을 보면은 이 회사가 264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넷 론스 쪽을 보시면은 전체 자산 중에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케이스는 그 지난번 SBV처럼 네. 뭐 채권을 왕창 사놨다가 그쪽에서 손실이 나다 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요금을 예금에 대응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씩 계속 나빠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조달 자체가 안 돼서 발생한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일단 어제 나온 거로는 사우디 국영은행의 그 추가 투자 거절 뉴스가 있었고요. 연차 보고서에 자본 상황은
좋지만 스스로 재정 보고 관리에 중대한 약점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고객 이탈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순자산 및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고요. 증자로 인한 주주 가치가 계속 감소해 왔고요. 그리고 추가 자금 조달 난항에 따른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어제 이제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 주가에 반영되다가 오늘 새벽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원을 언급하면서 그나마 주가가 좀 진정이 됐었고요. 시간 외로는 한 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7% 정도 예. 오르고 있네요. 예. 네. 사실 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게 제 가장 큰 걱정인데 중앙은행이 뭐 지원을 해서 살린다고 하면 예. 옛날에 우리나라도 외환은행 같은 거죠. 예. 결국은 외환은행을 론스타한테 그 론스타한테 가기 전에도 이제 국가가 이제 은행을 죽일 거 죽이고 살릴 거 살렸다가 나중에 론스타한테 넘겼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은행하고 합병이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요 지난 작년에 일회성 손실이랑 이런 걸 이제 쭉 보면서 크레딧 스위스 얘기가 왜 작년에 계속 언급이 된다 생각해 보니까 그 빌황 그 대표님이 계셨던 아케고스 그죠? 이 아케고스의 그 포지션이 좀 많아가지고 일회성 손실이 그때 크게 나섰다 그 기억이 나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오늘 어제 뭐 이래 보다 보니까 아케고스의 뭐 나비 효과 뭐 이런 유튜브 썸네일도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하나의 손실이 금융은 사실 신뢰잖아요, 신뢰. 거기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저 은행 괜찮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신뢰의 균열이 생기면서 이 160년대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네 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금 수혈인데 그 자금 수혈 문제가 어느 정도 스위스 중앙은행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면 이 부분이 심각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금융위기 상황인지 아닌지 우리가 계속 이래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말 그대로 서프라임이라는 큰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SBB랑 또 달라요 보니까 그죠? SBB랑 다르고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의 또 하나의 이제 매니지먼트 잘못된 거였죠.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네요. 결국은 또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또 큰 은행 몇 군데가 이렇게 또 망하고 또 그게 또 재편이 되고 주인이 바뀌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어제 시장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듯이 재무 구조가 건전하고 탄탄한 이제 퀄리티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견조했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반대의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증자 이슈나 이런 것들은 기존 주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슈잖아요. 그래서 보실 때 증자 위험이 있는 증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시기에는 좀 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 때문에 노이즈가 있지만 어제 이제 빅테크 주식들 거의 다 올라가고 한 부분이 빅테크들은 현금이 많아요. 그렇죠.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과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 때문에 현금의 많은 기업을 파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보니까 그 캐시우드에
아크 펀드에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21년 이후로 예. 가장 큰 돈이 4.5억 달러였던가. 예. 네, 그게 얘기해주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제금리도 지금 확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격이 예. 올란 거죠. 왜 그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돈이 들어갔을까? 네,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결국은 기술 조절이 또 오르겠구나. 예, 그렇죠. 그런 기대가 또 시장에서는 작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풀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